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바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 네, 이제 개념 강좌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란 이제 무엇인가?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그 배우는 네, 이제 여러 어떤 이유 중에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으뜸. 네, 이제 첫 번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그 데이터를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자, 이러한 것을 아마 배우는데, 자, 있다라고 이제 해도, 네, 이제 과언이 이제 아닐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역시, 자, 데이터 관련된 뭔가 이런 어떤 처리 작업.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그 사용되어지는, 네, 이제 분야이고, 네. 자, 그래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자,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자, 모아놓은, 네, 그런 어떤 이제 컬렉션, 저 어떤 그 집합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클래스들의 어떤 모음. 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찌 됐건 이 데이터 처리를 이제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를 가장 적합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클래스를 내가 그 선정해서 뭔가 작업을 이제 한다든지 해야겠죠. 음. 자, 그러면 자, 이 데이터 처리. 자, 이게 뭘까요? 뭔가 그 데이터라는 건 알겠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그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처음에 뭐 전산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지 이제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데이터 처리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떤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 우리가 1, 2, 3, 4 자, 이렇게 뭔가 그 순서가 있게끔 네, 어떤 이제 데이터를 자, 뭐 정렬이나 어떤 진열을 이제 해놓는다 했을 때 뭐 정확하게 네, 이런 어떤 일련된 어떤 순서대로 네, 이렇게 뭔가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 순서가 이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6번부터 자, 나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상관이 없다면 뭐 데이터 처리를 뭐 이런 자, 순서가 이제 상관없이 처리하는 네, 그런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자,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 작업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뭔가 순서가 중요해요. 음, 이렇게 뭔가 자 순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어떤 그 순서를 자 유지하는 음, 자 이런 어떤 그 순서를 자 정확하게 뭐 이제 지킨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그런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자 데이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뭔가 그 중복 네, 자 이런 것도 자 중복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상관없다. 그냥 뭐 중복이 있어도 뭐 상관없다 하면은 뭐 이제 그런 또 클래스를 가지고 뭐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반대로 뭔가 중복이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중복이 자 있어도 이제 상관이 없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복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뭔가 그 데이터를 처리를 이제 할 때는 자 이러한 어떤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순서. 자 순서. 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중복. 네. 자 그래서 이제 순서하고 자 중복. 자 이러한 것을 대표적인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또 자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고자 할 때 자 순서 그리고 이제 중복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그 생각을 또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있죠. 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자 하나를 자 이제 자 이런 어떤 그 냉장고에 자 집어넣는데 자 이렇게 그 집에 이제 그 식구들이 이제 많아서 예를 들면은 자 아빠의 어떤 이제 아이스크림 자 그리고 자 엄마 아이스크림 또 뭐 이제 큰아이 아이스크림 또 작은아이 아이스크림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아이스크림을 다 이렇게 뭔가 그 이름을 이제 붙여 놓는 거죠. 어, 싸우지 말라고. 네. 어찌됐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 냉장고라는 뭔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 이런 어떤 냉장고에
뭐 아이스크림이 이제 그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데이터 하나를 자,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도 자, 이거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서 자, 냉장고에 집어넣을까? 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뭐예요? 자, 아빠 이름.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게. 그쵸, 이제 키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자, 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뭐 이제 밸류라고 이제 한다면 자, 어떤 이제 키 밸류. 자, 이런 어떤 쌍으로 묶어서 반드시 뭐요? 자, 키하고 밸류를 자, 하나의 어떤 쌍으로 이제 묶어서 자, 이렇게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어떤 집은. 뭐 이제 그 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데이터를 자, 어떻게 처리할까? 자, 이거는 결국은 개발자가 결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 뭔가 자, 게시판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게시판에 자, 데이터가 자,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자, 어떻게 처리할까? 자, 이거는 이 게시판을 만드는 개발자가 자, 이제 고민하고 자, 그렇게 고민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중복 자, 이런 것도 그 생각을 자, 해봐야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 키 밸류 자, 쌍으로 묶어서 자, 이렇게 뭔가 그 데이터를 저장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을 뭐요? 계속 이제 고민하고 고민해서 자, 내가 이제 어떤 컬렉션을 사용해서 자, 이 게시판을 작업을 이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죠. 네, 데이터 처리. 자, 이제 그만큼 자, 우리가 뭔가 자, 이제 프로그래밍 자, 언어를 가지고 자,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 데이터 처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영역 중에 이제 하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바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사용자가 자, 골라서 써라 이 말이죠. 만약 이렇게 뭔가 키 밸류 데이터 처리를 자, 뭔가 키 밸류 쌍으로 묶어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한다면 자, 이거에 어떤 적합한 자,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자, 그런 어떤 클래스를 자,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거 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어떤 그 목적으로 자, 이렇게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해서 뭔가 저장하고 꺼내서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바에 자, 그런 거를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뭔가 키 밸류 쌍으로 묶어서 데이터를 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가져다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그 지켜지는 네, 이런 클래스를 가져다 써야겠죠. 근데 반대로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 순서가 상관이 없는 네, 이제 그런 또 클래스가 있어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자, 순서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클래스 가져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자, 중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복을 이제 허용하면은 자, 허용하는 이제 클래스 가져다 이제 쓰는 것이고 만약에 중복이 허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 그런 어떤 클래스를 가져다가 자, 데이터 처리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컬렉션 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 그런 어떤 종류별로 어떤 컬렉션, 어떤 클래스들을 이제 모아놓은 자, 클래스 집합체다. 자, 이렇게 그 생각하면 되죠. 네. 자, 좀 이제 뭐 감이 오죠?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런 어떤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이제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에서 자, 이런 그 데이터 처리를 그 하기 위한 자, 그런 어떤 이제 문법적 장치로 자, 변수, 배열 자,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 주죠. 자, 그런데 자, 이 배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변수만 가지고도 뭔가 그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작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배열을 통해서 자,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다운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배열도 자, 충분히 이제 좋은 것인데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단점
바로 이제 처음에 어떤 배열을 자 선언해서 그 사용할 때 그 크기를 네, 지정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뭔가 배열이 자 처음에 자 이렇게 뭔가 그 10명이 아니라 뭐 한 5명 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뭔가 그 5명을 자 저장할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배열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사용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고정된 자 이 크기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 6번째 어떤 학생을 자 내가 그 저장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근데 별도의 어떤 방법을 또 그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얘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늘렸다 줄였다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어진다면 사실 이제 고민할 필요가 이제 없는데 이 배열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뭔가 그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동적으로 직접 이제 그 개발자가 자 이렇게 뭔가 그 자 용량이 이제 꽉 찼을 때 뭔가 용량을 더 자 늘려서 자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을 개발자가 수동으로 자 구현을 해서 자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왔고 뭐 지금도 이제 유지 보수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배열을 네, 이 전통적인 어떤 배열을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꽉 찼을 때 데이터가 이제 꽉 찼을 때 어찌되건 또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코드로 자 이렇게 그 작업을 이제 해놓고 어떤 이제 개발자가 네, 이렇게 이제 구현을 이제 해놨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뭐 따로 이렇게 더 큰 배열을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다 5명을 그 저장할 수 있는데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뭔가 자 10개 자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 이쪽으로 자 이사시키는 거죠. 야 우리 이사 가자. 더 큰 집을 자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 자 더 큰 집으로 자 이사해서 자 편하게 살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코드로 자 구현을 해놓고 이제 과거에는 자 이렇게 뭔가 배열을 자 사용할 때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할 때 이제 그 비기너 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뭐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배열 자체도 막 이렇게 뭐 2차원 배열 막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이제 반복문 사용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야 또 뭔가 자동으로 자 꽉 차면 자 늘려주고 또 이제 필요하면은 또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자 구현을 내가 직접 해서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됐건 옛날에는 자 이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는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자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 배열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거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배열 리스트 자 영어로는 뭐예요? 자 어레이 자 어레이 리스트 네. 자 저희가 자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거 사용하면 돼요 하고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자 얘를 사용하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뭐예요? 자 우리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이제 없다 이 말이죠. 왜? 얘가 내부에서 다 알아서 자 이렇게 뭔가 그 꽉 차면은 자 그다음에 또 추가하면 그러니까 추가할 일이 이제 생기면 또 그냥 추가하면 돼요. 음 뭔가 야 우리 뭐 더 큰 배열 만들어 놓고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 자 뭐 이전시키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고민할 필요가 이제 없다 이 말이죠. 뭐 이제 기존 어떤 데이터들 뭐 이제 이전시키고 뭐 이제 복사시키고 이제 하는 것들 자 생각을 자 할 필요가 이제 없다 이 말이죠. 얘가 이제 모든 것을 자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배열을 자 사용하는 것보다 자 이런 어떤 배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가지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가 바로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자 그런 자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과거에는 자 이렇게 그 배열의 어떤 데이터가 이제 꽉 차면 배열의 길이를 이제 늘려서 네, 데이터 이전을 한다든지 복사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 새 집으로 자, 이사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배열의 어떤 길이를 자, 이제 늘려서 이제 사용하고 했죠. 자, 이러한 것도 어찌됐건 이제 개발자가 이제 직접 이제 구현을 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비기너들 네,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거지 하면서 상당히 네, 이제 공부하는데 어렵게 느끼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자바는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네, 처리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자, 여러 개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사용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어떤 처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클래스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하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자, 모두 모아서 자, 컬렉션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총칭해서 자, 이렇게 그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이 클래스들은 뭐예요? 자, 제네릭 어떤 기반으로 자, 구현이 되어 있기에 자, 선학습으로 이 제네릭 어떤 문법에 대해서 자,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제 기본 그 이상을 알고 있으면 더 좋고. 네. 그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제네릭 어떤 문법을 자, 전혀 모른다 하시면은 아예 그 코드 네, 한 줄을 자, 이렇게 어떤 그 작성하는 자, 이런 어떤 코드 한 줄을 아예 그 이해할 수가 없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어떤 강사들이 자, 이 제네릭 어떤 문법을 자,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떤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공부 이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자, 앞에서 자, 제네릭 어떤 기본 네, 이제 문법을 이제 공부하고 아마 이 강의를 네, 보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계층 구조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이어서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